최악을 생각하고 대비하자.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온다. 미국 주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일 종가로 보았을 때 S&P 500 지수는 4023.89포인트, 나스닥 종합지수는 11,805포인트, 다우 지수는 32,196.6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이번 금요일에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일부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를 고점 대비 하락률로 환산해보면 S&P 500은 고점 대비 약 16%가 하락하였고 나스닥은 27%, 다우 지수는 약 12%가 하락하였습니다. 정말 역대급 폭락장이네요. 코로나 때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때 S&P 500은 약 30%, 나스닥 지수는 28%, 다우 지수는 32%가 하락하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빠지는 것은 전날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주식을 팔고 떠나야겠다? 아니면 싸게 줍줍해야겠다? 저도 많은 포지션을 주식으로 들고 가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절대로 떠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기라는 거.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예를 들면 전쟁, 중국의 코로나 봉쇄, 연준의 양적 긴축 금리 인상 등등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눈에 들어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싸진 좋은 주식들을 농사짓는 마음으로 심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분명 좋은 수익률로 보답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MDD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배 레버리지 ETF에 대한 소개와 각각의 MDD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때 사용했던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네이버에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검색합니다. 처음에 보이시는 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메인 화면이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은데 툴에서 클릭하겠습니다. 백테스트 화면이 나올 거예요. 백테스트라는 거는 과거의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되돌아보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백테스트는 필수라고 생각되어지니 주목해주세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타임 피리어드는 연도별과 월별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성과를 확인하고 싶다면 연도별로, 월별로 내가 구체적으로 더 날짜를 설정해서 확인하고 싶다면 month to month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연도별로 하겠습니다. 스타트 이어는 백테스트를 시작하는 시작 연도를 말합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는 1985년도부터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985년도로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넣는 종목이나 ETF가 1985년보다 나중에 상장이 되었다면 상장된 연도부터 백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엔드 이어는 백테스트를 종료하는 연도를 말합니다. 2022년도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include YTD는 올해 퍼포먼스를 포함할지 말지 정하는 옵션입니다. yes라고 할게요. 캐시플로우는 추가 적립금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초기에 넣은 돈에서 더 이상의 투자금 유입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 contribute fixed amount는 매번 같은 금액을 적립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얘네는 정해진 양을 추가 인출한다는 거고 정해진 퍼센트만큼 인출한다는 건데 우리가 초기에 투자금을 넣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 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백테스트 할 때는 월별로 적립해서 투자를 하시면 그 금액만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리밸런싱인데요. 리밸런싱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거냐는 거네요.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시작한 비율대로 맞춰주는 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리밸런싱을 뭐 연도별로 할 건지 6개월로 할 건지 분기별로 할 건지 나와 있는데 저는 연도별로 리밸런싱을 한다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타입은 사용하는 부채 활용 유형에 대해 묻고 있는 건데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부채 없음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Reinvest Dividend는 배당금 재투자 여부인데요. 포트폴리오에서 포함하는 종목들의 배당금을 재투자할 건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Yes라고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중요한 건 없고요. 얘는 No 눌러주시면 되고 벤치마크는 뭐냐면 나의 포트폴리오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종목이나 지수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S&P 500을 기준으로
벤치마크 삼아서 테스트해보고 싶다 하면 스파이 ETF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QQQ와 반도체 ETF인 속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투자를 했을 때, 10,000불을 초기에 투자했을 때 얼마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면 자, 10,000불을 넣었을 때 돈이 이만큼 되었다는 것이고요. 연평균으로는 11.15%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멘탈에 가장 중요한 거, Max Drawdown, MDD를 확인해 보면 최고로 많이 빠졌을 때는 53%가 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I 표시에 마우스를 대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2007년부터 2009년 2월까지 빠지기 시작해서 드로우다운을 회복한 게 2011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에서 쭉 50%가 빠져서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그게 2011년도에나 전고점을 회복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포트폴리오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TQQQ랑 SOXL, 속슬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그대로인데 TQQQ랑 속슬로 하고 50대 50으로 투자를 했을 때 분석을 해보면 아까랑 비교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돈이 많아지긴 했네요. 10,000불에서 444,438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평균으로 39.76%가 연평균 수익률이 되는 거고 최고로 많이 빠졌을 때는 마이너스 61.68%. 근데 이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상장을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에 겪었던 것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얘네가 2010년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로우다운 확인해보면 상장한 후에 2011년도에도 50% 깨졌었고 주기적으로 뭐 30% 깨지는 거는 일반적이고 이게 코로나 때도 55% 빠졌고 지금 61.68%라고 하는데 5월께 포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빠졌죠. 그래서 이 ETF 속슬과 TQQQ만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 리스크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백테스트 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산 항목을 골랐다면 그 종목들을 넣어서 백테스트를 해보고 투자를 한다면 내가 그 포트폴리오의 MDD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과거의 수익률을 살펴보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